시작하겠습니다. 요거를 원래 제가 첫 시간에 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둘 다. 근데 첫 시간에 해봤자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갖고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이니까 한 뒤에쯤에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진짜 마지막 시간 끝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ANN이라는 용어가 있고 MLP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DNN 그 다음에 CNN, RNN 이제 이러한 용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냥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여기는 ANN은 여기 이제 A가 아티피셜이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MLP에서 이제 M은 멀티이고 이제 L은 레이어니까 P는 이제 퍼세트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퍼세트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퍼세트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이 같이 있는 거를 퍼세트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신경 같은 게 자극이 이렇게 오면은 자극들이 여러 자극들이 막 결합이 됐다가 어떤 이제 자극이 뭐 역치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일정 범위로 넘어가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신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되게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MLP 설명하면은 그림이 막 뭐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림도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아는 MLP가 일반적인 MLP가 아니구나. 저게 훨씬 유명한 거 보네 뭔가. 이런 그림이 아니고 뭔가 이제 뭐지? 무슨 신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신경. 옛날 책에 있는 거. 옛날 책. 뭘로 검색하면 나올까?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뉴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고해상도 오면은 이게 성형적으로 뭔가 이제 증폭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액티베이션에 딱 걸리면서 비성형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특징 잡아갖고 이제 힌트니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만들자. 이제 그게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요 단위를 아마 퍼스트론이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NN이라는 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딥은 이 다음부터는 약간 좀 최신 용어예요. 나름대로 최신 용어. 2000년대쯤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 요거는 1900 뭐 그럴걸요. 거의 한 6.25 때쯤인가? 엄청 옛날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 연구하다가 되게 비웃음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연구가 이제 오랫동안 중단되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 이제 팍 터진 거죠. 여기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망들이 이제 원래는 그냥 1층 구조의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다가 그냥 때려쳤거든요. 때려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좀 더 이제 깊은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장들 있죠. 벤지우하고 힌튼이랑 뭐 루큰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명해진 모형 같은 걸 할 때 그때 아마 딥 빌립 네트워크라는 말을 처음 썼을 겁니다. 거기서 딥이 따와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게 약간 딥한 구조다. 라고 그냥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아키텍처를 소개하기 위해서 딥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 때 사람들이 딥이라는 거는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이면 깊은 건가? 그리고 이만큼이면 깊은 건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몇 장부터 딥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거를 당연히 처음에 생각하지 않고 썼겠죠. 본인들이 만든 거는 딱 봐도 그냥 딥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딥이라고 쓴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여기 있는 C는 컨볼루션이라는 약자인데, 컨볼루션은 그냥 우리 CNN에서 했던 그 컨볼루션을 의미하는 거고, 말 그대로 얘는 어떤 레이어를 구성할 때 컨볼루션이 있으면은 CNN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얘는 여기는 리커런트의 약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제 순환 구조가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리커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이 나중에 막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딱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수학처럼.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층을 세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좀 최신 버전에서 층을 세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입력층, 출력층 이런 거 다 1층씩 세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학습 가능한 레이어가 있는 것만 층으로 세는데 그거는 이제 전제에 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 쌍이 있을 때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학습하지 않거든. 근데 요즘이라기보다 저번 달에 나와갖고 약간 좀 뒤흔드는 논문이 있는데 그 액티베이션을 학습하는 논문도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러한 그 구조에서 우리가 층을 또 몇 개로 세야 되냐. 요것도 이제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용어 같은 거로 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것보다 왠지 코드가 더 쉬울 거라고 믿고 그냥 코드로 썼는데 리니어로 일단 인풋 피처 1 받고 아웃풋 피처 2 받고 그냥 렐로 씌워주고 그냥 리니어 태워주고 렐로 씌워주고 그냥 뭐 뻔한 거네요. 그쵸? 우리 맨날 쓰던 이제 뻔한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는 ANN이라고 불러요. ANN이라고 다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뭐 아까 이거 그림 있죠? 제가 꺼버린 그림.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이제 이런 거를 퍼센트로는 쓰면은 그냥 이제 이건 다 인공신경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ANN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멀티 레이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은닉층만 해도 이게 총 층이 몇 개예요? 3층이죠. 은닉층이 두 개가 있겠죠. 은닉층만 두 개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멀티 레이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MLP라고도 씁니다. 이 정도면은 딥한가? 이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 은닉층이 두 개 있으면은 어, 딥한가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거는 그렇게 명확한 기준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어그리하는 게 은니층이 딱 2층 이상부터는 DNN이라고 부르고 은니층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DNN이 아니다. 뭔가 이거 갖고 나는 딥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이상하다기보다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딥에 대한 반대 용어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딥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우리는 이제 딥 네트워크하고 쉘로우 네트워크를 정의하겠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딥이라는 단어를 이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DNN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딥한 거야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할 때 2층부터 딥하다라고 이제 보통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층 그러니까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가 그럼 이건 딥하지 않으니까 쉘로우 네트워크라 부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급진적이게 느껴져요. 1층까지는 쉘로우야. 근데 2층부터 갑자기 딥으로 바뀌어. 중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CNN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없잖아. 그쵸? RNN도 아니죠. 왜냐하면 리커런트한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깔끔한 그래도 이거는 뭔가 이견이 없는 깔끔한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부르는 용어, ANN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MLP라고 부를 수도 있고, DNN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정의상. 그쵸? 이거를 내가 ANN이야, Artificial Neural Network이야, 라고 이제 부르면은 사실 정보가 없는 거야. 다 그건데, 다 ANN이니까 내가 이제 뭘 했다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거를 MLP라고 저는 부를 것 같아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DNN이라고 하기에도 이거는 막 이게 딥한 거냐고 막 어떤 누군가가 태클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MLP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DNN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요게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사항입니다. 층이 몇 개 있어요? 2층이죠 지금.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두 개 있으니까 히든 레이어 한 장이네. 그럼 이거는 일단 ANN 맞고 멀티 레이어죠, 당연히. 그렇죠? 히든 레이어도 있고 뭐 층이 일단 두 개 있으니까 멀티 레이어죠. 그리고 이건 멀티 레이어 그 MLP 방식으로 층을 세우면 이건 3층입니다. 아무튼 요것도 이제 맞아요. 근데 이게 DNN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 X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X라고 합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뒤에다가 물음표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근데 너무 이제 X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물음표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일단은 깊은 신경망으로 생각하려면 되게 많은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얼마만큼 레이어가 쌓여야지 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히든 레이어가 두 장부터는 이제 DNN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DNN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히든 레이어 한 장이니까. 근데 또 그 DNN이라는 거랑 좀 대응되는 개념으로 쉘로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기가 이제 딥이라고 하면 요만큼 이렇게 있는 게 쉘로우겠죠. 요걸 이제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구나. 요것도 애매합니다. 봅시다. 레이어가 한 장, 두 장, 세 장 있죠. 그렇죠? 요거는 DNN이네. 근데 지금 네트워크 이렇게 깊게 생긴 게 아니고 노드가 이렇게 옆으로 엄청 퍼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넓은 신경망이라고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은 깊은 신경망,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쭉 깊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얘는 여기에 갔다가 이제 확 퍼졌다가 또 확 퍼졌다가 확 퍼졌다 이렇게 되죠. 얘는 DNN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DNN의 정의를 만족한데 이게 이거 깊은 신경망이야 딱 보면 아니 이거는 근데 모양이 넓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넓은 신경망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 그 깊은 신경망 말고 또 넓은 신경망이랑 깊은 신경망이랑 막 섞어서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얘가 이제 깊은 신경망이니까 나는 이제 넓은 신경망을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NN이 항상 먼저 있는 개념입니다. DNN이 먼저 있는데 이거는 깊은데 요 네트워크는 얇아 보니까 나는 이거를 쉘로우 네트워크라 부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DNN이라는 거는 되게 깊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내가 개발한 네트워크는 넓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와이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NN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의상 맞으니까 사람들이 합의한 정의에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와이드넷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저 같으면 이제 요 세 개의 단어를 비슷하게 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 이제 이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와이드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용어지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N은 당연히 맞고 MLP 맞죠? 그렇죠? 요건 이제 애매한데 정의상 맞다고 칩시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든 레이어가 두 장 이상이면 무조건 DNN이에요. 중간고사 때 한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이게 겐 그거 할 때 그 폴리스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컨볼루션이 있네. 그럼 일단 CNN이에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깔려 있네요. 그쵸? 히든 레이어 네 장. 일단 ANN. 여기 있는 ANN은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뭐 ANN으로 내가 뭐를 돌렸다 이거는 그냥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MLP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레이어가 다섯 장이니까 MLP가 아니냐. 여기 있는 그 MLP 레이어는 보통 그 이런 용어로 씁니다. 완전 연결된, fully connected 된 레이어만 그 MLP로 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리니어로 받는 거 있죠. 그것만 이제 MLP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가중치가 몇 개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 커널 사이즈만큼 가중치가 있겠죠. 걔가 이미지를 슬라이딩하면서 그 가중치를 똑같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파스하게 커넥티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트릭스가 다 있으면은 매트릭스 있는 모든 애가 이제 가중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분적인 애들만 가중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윈도잉 되면서 또 부분적인 애들만 가중치가 걸리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여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아니라고 불러요. CNN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필요 없고 하여튼 이 컨볼루션이 쓰이잖아요. 요런 거 일단 MLP는 될 수 없습니다. MLP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포함하고 있어야지 MLP라고 불러요. RNN도 마찬가지예요. 리커런트한 그 구조도 그 리커런트한 구조가 반복될 때마다 웨이트는 똑같은 거로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법이 정해져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쉐어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풀리 커넥티드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RNN, 그러니까 리커런트 구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컨볼루션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MLP는 X를 치면 됩니다. DNN은 맞거든요. 레이어가 그냥 깊으면 DNN이 이게 되게 모호한 용어거든요. 레이어가 깊잖아. 그러니까 이건 DNN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CNN이고 RNN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면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뭐 되게 이제 큰 분류부터 시작하면은 모든 이제 모델 같은 거는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말이야. 하여튼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딥러닝은 이제 뭐 DNN이 있고 DNN의 종류로 이제 CNN도 있고 RNN도 있고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DNN은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ANN이겠지 당연히 볼 필요도 없고 컨볼루션이 있네. 그러니까 MLP는 X. 그렇죠? 학습 가능한 층이 몇 장 있어요? 하나, 둘. 그럼 히든 레이어 몇 장 있지? 한 장. 그럼 DNN이에요? DNN 아니네. 그렇죠? CNN이네. 컨볼루션 있잖아. 그렇죠? RNN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그 DNN의 종류로 CNN이 있다라는 말이 틀린 거네요. 이 정의의 치면은.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찾아볼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DNN의 한 종류로 CNN이 있다라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제가 굳이 뭐 여기서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그냥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틀렸냐? 뭐그 쉘로우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막 도입하는 정의를 그냥 스트릭트하게 쓴다면은 틀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 때 이거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제가 이거 GPT하고 오늘 싸우고 왔거든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오래요 처음에. 왜냐하면 당연히 CNN이니까 DNN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DNN의 정의는 히든 레이어가 이제 2장 이상일 때부터 보통 DNN이랑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이건 DNN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어봤을 때 근데 이거는 CNN이기 때문에 DNN인 거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맞대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간 빙글빙글 돌다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되게 이제 뭐 어떠한 관점에서는 뭐 이렇고 이렇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된 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누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GPT처럼 말해요. DNA예요. 이러고 이러니까 DNA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이러고 그냥 치우세요.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또 그럼 이거는 정의상 이상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CNN이라는 거는 DNN의 서브셋이어야 되는데 DNN은 이제 CNN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썼지만 DNN은 아니기 때문에 CNN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CNN을 쓴 게 아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DNN도 아니고 아니 DNN이라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갖고 CNN인지도 좀 너무 애매해졌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많이 써요. 예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냥 와이를 잘 맞추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거기 카테고리에 맞는 네트워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러한 요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스트릭트하게 그냥 정리를 하면 이게 X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말이 다 틀렸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CNN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깊은 구조로 많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용어가 DNN의 한 종류로 CNN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이 네트워크 같은 건 조금 애매한데 DNN의 정의를 되게 이제 좁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DNN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NN이고 이거는 이제 그 RNN 같은 경우는 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포함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RNN에서 뭐가 이제 H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니어를 태우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면은 얘는 ANN이고 MLP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순환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DNN도 아니어야겠지. 왜냐하면 여기 학습 가능한 층이 한 층 있고 여기는 한 층 있으니까 이건 2층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DNN이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아니고 일단 RNN은 맞고 요것도 이제 얘랑 이제 비슷한 개념 충돌이 나는 거죠. RNN이면 다 이제 그 DNN인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신경 쓰였는데 좀 정리를 했고 너무 이거를 막 엄격하게 카테고리 나눌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된 것도 없고 물어볼 때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층 세는 방법도 바뀌어졌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저는 이거 막 찾아보다가 한 3일 날렸어요. 처음 공부할 때.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데피니션도 안 써놓고 뭐를 설명을 한다 이래서 막 엄청 막 불만 가지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였지. 그게 무슨 수학이나 이런 그런 과목들은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처음부터 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론 만드는 게 일인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학 쪽은 실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논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 그거를 이제 뒤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을 만들 거를 내가 다 고려해갖고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수학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이론을 참조해갖고 내가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배제하고 내가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용어 충돌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얘네들은 뭐 얘네들이 아니고 공대분들은 공대 쪽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엄격하지 않다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적용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쓰는 거를 다 같이 이제 모든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충돌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야 통계학과 또 발작 버튼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랑 많이 싸운 거.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거를 보통 통계학에서는 베이지안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죠. 여기에는 그냥 뭔가 파라메터로 조정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를 그냥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약간 또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가져다 쓰면은 좀 수용하는 자세도 통계학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헷갈려 해서 그냥 넣었어요. 이거는 일단 모든 인공지능 가능 알고리즘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통 책에 써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보통 많이 써요. 요거 두 개 많이 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강학습 교재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강학습은 솔직히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분류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랑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이렇게 두 개로 많이 분류하고 그다음에 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있거든요. 라벨링이 이제 일부에는 있고 일부에는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슈퍼바이즈드하고 언슈퍼바이즈드 이건 그냥 빼버리고 이거 두 개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 중간점 어딘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강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강학습도 뭔가 이제 뭐 보상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점점 이제 학습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비지도학습을 보면은 비지도학습에서 우리가 이제 다룬 거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뭐를 한 거, 제일 이제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겐이 있죠, 겐. 그러니까 겐은 그냥 이미지 한 1000장 있잖아요. 그게 라벨링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거를 이제 라벨링된 이미지를 딱 받아도 그거는 이제 내가 받은 이미지는 다 뭐예요? 라벨을 빵으로 만들어서 이건 진짜 이미지야.
그 다음에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든 어떠한 이미지는 요거는 이제 가짜 이미지야. 이렇게 해서 라벨 1로 붙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냥 그 데이터만 갖고 뭔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데 뭐 K-민즈 알고리즘이나 오토엔코더나 아니면 뭐 PCA 같은 알고리즘도 일반적인 이제 그 비지도 학습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군집 분석 이런 거 있죠. 뭐 차원 축소 이런 거 X만 갖고 뭔가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목표가 뭐 숨겨진 패턴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지도 학습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어, 그거랑 구분돼서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항상 데이터가 x,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x, y가 있어요. x하고 y가 있으면 이거를 갖고 태스크가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x, y, x, 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토치로 치면 이제 토치에 있는 util에 있는 그 데이터 셋 고구조로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미지 분류, 뭐 선형회귀, 로지스틱, 뭐 SVM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다 지도학습 계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지도학습이랑 이제 지도학습 차이 같은 경우를 이제 딥러닝 같은 거좀 보면은 여기에는 로스가 되게 명확해요. 그렇죠? 여기는 로스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일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로스를 요렇게 하면은 내가 손실을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를 이제 막 여러 개 생각해갖고 로스를 조합해야 됐죠. 근데 여기는 그냥 로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선형 문제, 회계 문제, 뭐 아니면은 뭐 그 분류 문제 이렇게 그냥 딱딱 로스가 정해지는 거를 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힘든 거 얘는 그냥 데이터만 많으면 되거든요. 이미지 그냥 한 1000장만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그 가짜 이미지, 진짜 이미지 이거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라벨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를 보고 이 1000장의 이미지를 보고 수동 라벨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거는 차야 아니면 요거는 이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를 뽑아갖고 이제 디텍하고 싶다. 이런 알고리즘 만들고 싶으면 그 오브젝트를 박스 쳐갖고 이거는 뭐 여긴 사람이야 신호등이야 이런 거를 이제 뭐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무슨 데이터 분석 관련 직군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뽑는데 실제로는 이 라벨링하는 일을 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무슨 뭐 청년 인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갔는데 뭐 이런 거 많이 시키고 어 그래서 이게 그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되게 힘든 작업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막 뉴스에서 어떤 뭐 기업도 그렇지만 그 휴먼 AI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다 이거 뒤에 하고 있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야 되는 힘든 작업이죠. 그래갖고 사실 게 세미 슈퍼바이저죠. 그러니까 몇 개는 라벨링하고 몇 개는 이제 그 라벨링 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몇 개는 라벨링 돼 있고 몇 개는 되어 있지 않을 때 학습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겠죠. 왜냐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인, 인건비거든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그 이거라고 생각할 리는 없겠죠. 이거라고 생각할 리는 없고 요거하고 이제 보통 착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제 X를 갖고 왔어요. X를 갖고 왔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트랜스폼을 해요. 무슨 이제 펑션을 씌워갖고 Y를 잘 맞출 수 있는 Y 해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Y 해 형태로 딱 만들고 갔는데 Y가 갑자기 거기 대응되는 Y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그 Y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딱 틀렸어. 그리고 뭐 이제 측지를 이제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틀린 정도로 로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럴듯한 Y를 다음에 갖고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Y를 갖고 오고 또 틀렸어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Y를 갖고 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학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하고 보상을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또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간단한 버튼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초록색 누르면은 10원씩 주고 빨간색 누르면 10만 원씩 줘요.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은 이게 인바이러먼트라는 애는 내가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을 더 크게 주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을 이제 작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보상을 이제 크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가 이제 행동을 강제하게 만드는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럴 것 같죠. 근데 아닌 이유가 뭘까 이거? 무슨 차이인 것 같아? 그 강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개가 나눠서 막 설명하잖아요. 강학습 설명할 때 에이전트하고 인베러먼트가 있다. 둘이서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지도학습이 X하고 Y가 있어. 그래서 X가 어떠한 그 목표를 갖고 와서 Y를 딱 갖다 줬을 때, 그 Y는 이제 Y 해설 보고 적절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해 주는데 그 로스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리워드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X하고 Y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나은 이제 그 Y 해설 맞추기 위한 과정이 이제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쓰지? 이거하고 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Y를 유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Y가 있어. 얘는 데이터에 Y가 없어요. 그러니까 Y를 만약에 알 수 있는 세트가 있으면 강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학습은 Y랑 비슷한 뭔가 이제 리워드나 그런 거를 이제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학습은 사실은 X하고 Y가 있는데 Y하고 Y 해시랑 비교해서 로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냥 로스를 바로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Y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Y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이제 어떠한 그 네트워크 아웃이 딱 나오잖아요. 그 네트워크 아웃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리워드만 줘요. 리워드만. 그러니까 리워드만 그 주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셋을 딱 모아놓으면은 그 예전에 이제 뭐 분석했던 어떤 이제 그 로그 같은 거를 기록해 보면은 뭔가 상태도 있고 액션도 있고 보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고정된 세트가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고정된 데이터 셋이 있고 아니면 뭐 그거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환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이라는 거를 내가 아예 그냥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 1을 주면은 뭐가 나와 1을 이게 만약에 다 이제 디파인 되어 있으면은 굳이 강학습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환경에 놓고 그냥 내가 데이터 쭈르륵 뽑아서 그냥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실질적인 시뮬레이터나 환경이 필요해요. 내가 강학습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액션을 하면은 뭐 이제 로봇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봇가 걸어갈 때 내가 이 어떤 진영에서 이제 뭐 로봇가 비틀비틀 거리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냐? 돌려봐야지 얻을 수 있어 얘는. 그러니까 직접 로봇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그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환경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이 환경은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이제 리워드는 이제 로스를 이제 주는 건데 로스를 그냥 바로 주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 요거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요즘 생성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겐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순환신경망이나 뭐 그런 구조로 돌려갖고 지도학습 계열의 그러니까 텍스트 이전 텍스트로 쭉 뜨고 그 다음 텍스트가 뭔지 맞춰봐. 그러니까 통계로 치면 예측이죠 예측. 넥스트 그 y 값을 계속 이제 맞춰봐라는 건데 그걸 이제 텍스트로 바꾸면은 이거는 이런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답변이 이어질지 생성을 해봐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거를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것도 이제 딱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요거하고 이제 막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유저들의 성향만 그냥 언슈퍼바이즈드하게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뭐 통계학과에서 그냥 가장 단순한 예시로는 뭐 PCA를 한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얘하고 또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모든 이제 그 분석 방법이
작게 모듈화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분석이라는 거 그 모듈이 모어가지고 이게 또 어떠한 큰 어널리시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꼭 분류가 되지 않는다. 꼭 분류를 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조만간 올릴 거고 그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뭐지? 요 알고리즘을 설명해야 되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그 내보고 혹시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못 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쉽고 지금까지 배운 거로 풀 수 있고 학생들도 쉽고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잘 개발을 하면은 추가 영상이 이제 없을 거고 거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어, 무조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순환신경망 쪽에 아마 추가 영상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진짜 간단하게 다 토픽들을 다루어서 절대 어디 가서 이 수업 듣고 딥러닝 내가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뭐 이제 더 하고 싶은 분야 있으면은 더 공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